아니 닌자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? 김효성 기자님. 네, 그러게나 말입니다.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. 이번 사건은 경기도 일산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. 네? 영상이 준비됐는데요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어허, 네. 상가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. 한 소년이 여러 차례 흉기로 가게 입간판을 훼손하는데요. 뭐라고요? 뒤이어 다른 한 소년도 친구에게 흉기를 받아서 가게 입간판에 손을 댑니다. 어머머머. 그러나 모자를 덮은 소년이 소심한 친구의 행동이 답답했는지 현란하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. 어머 세상에. 그 후 소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나고 맙니다.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저런 행동이 그냥 맨주먹으로도 남의 가게 입간판을 저렇게 주먹으로 많이 친다 해도 우리가 놀랄 일이잖아요. 어머머 세상에 남의 입간판을 왜 때려 하는데 저 손에 지금 흉기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. 세상에 저 피해를 당하신 분, 그 업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입간판 세워놓는데 이게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. 건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밤 12시 반 요쯤에 학생들이 이제 칼로 이거를 찍고 있는 영상을 봐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. 사실 학생이라서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막 누구를 뭐 해하려고 연습을 하는 것 같다. 사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. 난 학생이니까 뭐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런 마음이면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. 아 진짜 최명규 의원님 아까 영상 보니까 이게 정말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진짜 믿기지가 않은 게 그 옆에 있던 학생이라는 애가 한다네 자기가 시범을 보이 마치 시범 보이듯이 야 이렇게 그 영상 보고 전 너무 경악스러워요 진짜. 맞습니다.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에겨워서 흥분해갖고 완전히 주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에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슨 영화 얘기를 하거나 그러다가 저 입간판을 갖다 손상했다 그러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 입간판을 손상한 게 저 가게와 관계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굉장히 걱정이 돼요. 하하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보세요 영상을 본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머 세상에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부들부들 떠실 텐데 이 영상을 잡은 누리꾼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? 굉장히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재물 손괴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과정인 거죠.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과연 저런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저런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세상에.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왜 저런 흉기를 가지고 다니느냐는 겁니다. 네. 저거를 갖고 있으면서 저런 식의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, 저런 걸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. 네. 마지막, 이렇게 가볍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왜 안 그러겠어요. 근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업주분께서 저희 제작진과 인터뷰 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에 신고하셨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네. 당연히 저 어린 놈의 자식들 학생을 잡혔겠네요 진짜. 네, 그렇습니다. 사장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신고하신 다음에 바로 다행히 두 학생 모두 경찰에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근데 한 학생은 아버지를 통해서 합의하자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.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찰서에 동석하지 않아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세상에. 전해집니다. 피해 점주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현재 검찰 송치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는 합의를 원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대요.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자식을 방치합니까?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이 사건이 합의를 원한다고 다 없던 일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?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한 데다가 여러 명이서 같이 행위를 했잖아요. 그래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 재물손괴죄고 특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반의사 불벌죄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네. 보입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재물손괴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면
아직까지 학생들인 만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소년 보호 처분으로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합의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이제 이 피해 업주분께서 합의를 해주신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 물론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어. 아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. 그렇다면 처벌 면하고 합의를 통해서 뭔가 진짜로 이번 사안은 원만하게 끝난다고 가정해봐요. 그런데 우려되는 건 저 학생들이 이번 일을 정말 원만하게 합의되고 무사히 넘겼을 때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? 이러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정말로 또 반복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. 제발 일벌백계를 피한다면 정말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제가 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